네, 저는 2020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게 된 신입사원입니다. 이름은 노호철이라고 하고요. 인생학교를 나온 지는 이제 벌써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는데, 2015년도 군대 휴가 때 인생학교를 처음 나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참여만 하다가 감히 제가 또 강연 제의를 받게 돼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예, 제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도 아니고,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뭔가 배울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걸 제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뭔가 강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20대 후반 그리고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신입사원이 한 생각, 그리고 뭐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긴 말하지 않고 준비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아무렇게나 써주셔도 제가 또 소통 방송의 기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연을 해달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일단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8살인데 21살부터 뭐 28살까지 그 해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21살 때는 제가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뮤지컬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22살에는 교환학생을 가서 그 교환학생에서 이제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저렇게 사진도 하나 남겨왔습니다. 23살에는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돼서 군대에서 군대 육군훈련소 조교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조교로 복무를 하다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을 만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됩니다. 여군 특집 3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제시, 그리고 뭐 한채아, 그리고 뭐 사유리 이런 분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경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또 어쩌다 보니 그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윤종신 편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다 한번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24살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는 이제 한 선배가 우연히 제안한 선배의 제안으로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영어로 통역을 하는 일주일 동안 영어로 통역을 하게 되는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라는 데서 대구 경북권에서 이제 우수상을 받기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살에는 이제 주짓수 대회에 나가서 이제 제 체급에서 이제 우승을 한 경험이 있고 26살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제 어떠신가요? 재수가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는지 그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26살까지 27, 지금 이제 28에는 이제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20대를 되돌아봤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주변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칭찬을 해주셔서 나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순탄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만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실패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그 똑같은 해에 있었던 제 실패들을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20살에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였지만 성균관대학교 불합격을 하고 제가 지금 다녔던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했던 거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미군 카투사라는 부대에 탈락을 하고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 대회는 그 전해에 제가 지원을 했었다가 예선전을 탈락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지원해서 그렇게 상을 받게 된 거고, 그리고 조교로 복무할 때는 제가 2등병 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 우수한 해에는 이제 어머니께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한 후에는 어머니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학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성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창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창업을 했던 2년 내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수님께 매일 혼났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미국에 가던 그런 프로그램도 탈락을 했었고 그리고 석사에 진학했을 때는 또 석사 취업문이 좁다던데 뭐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제 실패 이야기들 뭐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최근에 했던 실패 26살 때 이제 27살 때 교수님과 함께 창업을 해서 어떤 실패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과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연구실에 있는 선배들과 함께 그 취업을 했는데, 그 창업을 했었는데요. 연구실에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그 어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셔가지고 은퇴하면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시게 되니 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 연구 전문 분야가 진동이라는 거였는데 그 진동을 제어하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진동을 제어하는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즈음에 제가 그 연구실에 들어가게 돼서 교수님이 하시는 일에 저도 열정을 느끼게 돼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그 교수님과 꼭 석사 과정을 받는 동안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같이 2017년 1월 16일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고 이제 제 목표는 이제 매출을 10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0억이 맞습니다. 예. 댓글을 잘 안 보여서 10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예, 10억을 만들겠다. 10억을 만들면 이제 회사가 알아서 굴러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얼마나 간절했냐. 이거는 말만 10억을 만들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1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 목표를 100번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화면이 오른쪽 노트가 제가 하루에 목표를 100번 적었던 노트인데요. 그 회사 이름이 TBS였고 목표가 10억이었기 때문에 TBS 매출 10억이라는 목표를 100번 적고 남은 공간에는 그날 있었던 일기나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하면 누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가지고 그냥 제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에 100번을 100일 동안 썼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웃음소리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100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출 10억은 무슨 10만 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0일이 아직 부족한가 보다. 그래 10억이니까 한 200일은 해야지 않겠냐. 그래서 200일 했습니다. 200일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200일 했습니다. 진짜 200일 했습니다. 그렇죠. 곰도 막 100일이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는데 10억이 안 되겠냐. 그래서 했는데 또 200일 이후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200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출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일이 지나도 안 되는구나.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300일 해보자. 300일 했습니다. 300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일까지 했는데 그냥 365일까지 1년만 하자. 그래서 1년 해서 진짜 1년을 채우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1년 동안에는 정말 뭐 친구랑 여행을 가도 그 노트를 들고 가서 100번을 쓰고 자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늦게 놀고 늦게 들어온 날에도 그걸 100번 쓰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정말 목표가 있었지만 내가 이걸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뭐가 잘못된 건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 그 100번 쓰기라는 것 취지는 정말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100번 쓰기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그리고 너무 높게 잡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억이라는 목표가 제가 당시에 그 받고 있던 대학원에서 받았던 월급이 월 매달 한 70만 원, 60만 원 정도였는데
목표가 10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간격이 컸던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100번 이렇게 쓰면서도 그래 나는 정말 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믿음이나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있으면서도 스스로도 이게 내가 이게 되려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끔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를 잡았던 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다가 그런 매출은 나지 않고 중간에 이제 대학원 과정은 끝나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취업 직장을 구해서 취업을 해서 다른 직장을 구할 것인지 그런 기로에 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는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을 때 이제 다른 직장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조직에서 가장 작을 수 있는 그런 조직에서 일을 해본 경험을 해봤으니 이번엔 조금 큰 조직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이제 교수님께 취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이 TBS 그만두겠다 이런 말씀이었죠. 또 교수님께서 뭐 그래 너 알아서 해라라고 한마디 하시면서 이제 제 결정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취업 준비를 하게 됐고 이제 한 7, 8, 9, 10, 11, 12월 동안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SK 실트론이라는 구미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실트론이라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실트론이 뭔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실리콘과 일렉트론의 합성어로 이제 실트론이라는 용어가 됐습니다. 실리콘은 이제 반도체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소재가 실리콘이고 일렉트론은 이제 전자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제 실리콘이라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SK 실트론이라는 회사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여러 실패를 겪고 왔었지만 꼭 제 경험을 제 20대를 되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 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요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정도는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한글을 안 달았는데 한자를 그대로 왜 채팅창에 말씀이 없으신가? GPG 지랑 지가 똑같은 글자인데 첫 번째, 세 번째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동풍 맞습니다. 네, 종민님이 가장 1등으로 말씀해 주셨고 준우님도 공정지마 그러지마라고 하고 싶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옹지마라는 게 정답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합수사도 실패하고 대학도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뭐 원했던 프로그램도 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실패들이 있었는데 그 실패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꼭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창업을 하게 된 것도 창업을 했지만 물론 좋은 경험으로 남았지만 그만큼 또 힘든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됐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게 안 됐다고 또 꼭 나쁜 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얘기도 그 얘기랑 맥이 통하는 건데요. 세옹지마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 세옹이라는 사람 집에 말이 한 마리 들어왔답니다. 그 세옹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한나라 엄청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집에 말이 굴러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로 비추면 이제 자고 일어나는데 누가 제네시스를 한 대 주차장에 선물로 주고 갔다 이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집에 제네시스가 들어왔어요. 이거 얼마나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세옹은 정말 너무 기뻤답니다. 그래서 집에 말이 들어왔네.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행복해했는데 얼마 후에 이제 세옹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놈의 말이 내가 말 들어왔다고 좋아했는데 우리 아들 다리만 분질러 놓고 세옹이 또 그 말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좋았다가 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말이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얼마 후에 이제 그 한나라에 전쟁이 나서 그 멀쩡한 남성 성인들은 다 진병에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불구라서 전쟁터에 잡혀나가지 않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들은 다 죽고 세옹의 아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옹은 세옹의 아들은 말을 탄 거로 인해서 다리가 불구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해준 사건이 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있다가 또 얼마 후에는 그 집에 들어왔던 말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말이 또 집을 나가서 또 우리 세옹의 아들을 구해줬다가 또 집을 나가네. 또 엄청 화를 냅니다. 세옹. 엄청 막 일희일비 하다가 또 얼마 후에 그 말이 또 한 마리 더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제네시스가 2대. 그래서 또 이런 또 엄청 기뻐했다. 그래서 세옹이 이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런 사건을 겪는데 결국은 이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이 들어온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 또 세옹이 다리가 다친 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한번 되돌아보는 그때 해석할 때 보면 다 어떤 것들인지 다 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실패들을 겪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했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기회가 되기도 했고 그런 것처럼 꼭 성공했기 때문에 또 꼭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또 힘들었던 경험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꼭 다 좋은 경험으로 연결될 거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로 현재 겪고 계신 어떤 일들을 마주하신다면 조금 더 살아가시는데 힘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세옹지마라는 말씀이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 오늘 제 경험은 여기까지로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제 무엇이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성공했던 사례도 좋고 실패했던 사례도 좋고 너무 재수 없으셨다면 이제 실패했던 사례 중에 이제 파헤치셔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실패했는지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도 잘 들리나 보네요. 지금까지 우리 노호철 프로님이 지나온 과거의 삶을 들어봤습니다. 과거의 삶은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그때는 세옹지마 그러지마 해서 잘 견뎌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네. 앞으로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 사회에 진출한 소년생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앞으로 제 자율성이 보장된 삶을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너무 홍명랑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성인 됐을 때 제가 부모님이 대학원에 가는 걸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제 취직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왜 대학원을 가냐. 그리고 대학원도 서울대 대학원, 카이스트, 지스트 이런 이름 있는 대학이 아니라 그냥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같은 교수님의 대학원을 간 거라서 취업이 잘 되겠니?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학원을 꼭 가야겠다. 저는 제가 하던 일에 열정을 느껴서 꼭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의견이 좀 달랐었는데 저는 그런 나중에 부모님께서 의해를 해주셨지만 부모님께서 왜 반대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성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학생을 다닐 때까지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저를에게 아직까지 도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성인이 됐다라고 성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직은 저의 최대 주주시고 저에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제 또 도움을 주실 그럴 아직 시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지금은 뭐 결정을 믿어주셨지만 그런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나중에 되니까 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이제 신입사원 월급을 받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이제 등록금을 제가 얼마 받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계산을 해서 4년 동안 이만큼의 등록금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매달 월급을 모아서 부모님께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등록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벌써 다 돌려드렸습니까? 예, 저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기의 소유분을 지금 조절하시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려드렸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부모님께 좀 더 이제 성인으로서 당당하게 물론 예의를 갖춰서 제 의견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도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좋아하는 일을 해도 물론 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음을 먼저 증명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고 뭐 집도 같이 얻어 살고 이러는데 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남는 시간에 먼저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하면서 그거를 키워 나갔을 때 이제 진짜 당당하게 내가 이거 하는 일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아주 짧은 답변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이 맺주변이 없어서